따르르르. 아침 알람이 울립니다. 눈을 비비고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옵니다. 부엌에서는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솔솔 납니다. 밥 한 그릇, 김치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점. 우리가 평생 먹어온 평범한 아침상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습관처럼 커피포트 버튼을 누릅니다. 향긋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콩팥 속에서 무언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65세 박철민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분은 23년간 똑같은 아침을 보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운동화를 신으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발등이 빵처럼 퉁퉁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평소 신던 신발 끈을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가 혈액 검사 결과를 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콩팥 기능이 20%밖에 안 남았습니다. 2주일 안에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23년간 매일 아침 먹던 그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23년간 매일 아침 마시던 그 한 잔 때문이었습니다. 박철민님은 그날부터 일주일에 4번 병원에서 4시간씩 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목에 투석 카테터를 삽입하고 기계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약속도 계획도 자유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박철민님은 특별히 나쁜 습관이 없었습니다.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했습니다. 그저 우리가 다 먹는 평범한 아침을 먹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드셨을 바로 그 음식들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콩팥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콩팥에는 100만 개의 작은 필터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네프론입니다. 이것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피를 걸러내고 독소를 배출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아침 습관 때문에 이 필터들이 둘씩 셋씩 매일 죽어갑니다. 오늘 20개, 내일 20개,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면 75%가 사라집니다. 가장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경고도 없다는 겁니다.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몸은 멀쩡합니다.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콩팥이 조용히 썩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질병관리청 발표 자료를 보십시오. 우리나라 중장년층 11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중 96%가 자신이 환자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됩니다. 얼굴이 달덩이처럼 붓고 소변에서 썩은 냄새가 나고 온몸이 가려우면은 그때야 병원에 갑니다. 의사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당장 투석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70세 최동훈님은 10개월 전 박철민님과 똑같은 선고를 받았습니다. 콩팥 기능 20%, 투석 대기. 자녀들은 신장 이식을 알아보고 본인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투석을 받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분은 매일 새벽 태극권을 하고 텃밭 농사를 짓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이 65%로 회복되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학회에서 발표할 정도로 놀라운 사례였습니다. 대체 무슨 마법을 부린 걸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아침 습관을 바꿨습니다. 단 4가지만 바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행동 4가지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특별한 약도 안 먹었습니다. 비싼 치료도 안 받았습니다. 그저 아침 45분을 다르게 보냈을 뿐입니다. 그 4가지가 뭘까요? 하나는 여러분도 매일 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는 몸에 좋다고 믿고 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귀찮다는 이유로 건너뛰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편하다고 생각하며 드시는 것인데 사실은 콩팥에 독약을 주입하는 행위였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 김치찌개 한 그릇, 북어국 한 그릇, 이런 뜨끈한 국물 없이는 아침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식후 커피 한 잔, 녹차 한 잔 없으면 정신이 안 드십니까? 허리 아프고 어깨 뻐근해서 진통제 한 알 습관적으로 드시지 않습니까? 시간 없다라고 아침 거르거나 편의점 김밥으로 때우지 않습니까? 지금 고개를 끄덕이셨다면은 여러분의 콩팥도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최동훈님처럼 여러분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아침 첫 45분입니다. 기상 후 딱 45분만 다르게 보내면 됩니다. 이 시간이 하루 24시간 콩팥 기능을 좌우하고 이것이 쌓여서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만듭니다. 투석실에 갇혀 계실 건가요? 아니면 손주들과 등산 다니실 건가요? 선택은 오늘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콩팥을 죽이는 4가지 아침 습관의 정체를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최동훈 님이 기적처럼 회복한 그 방법, 아침 45분 황금 루틴을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의학적 근거, 실천 방법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개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면 10년 후 박철민 님처럼 후회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아침 식탁에는 지금 무엇이 올라와 있습니까? 댓글로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저는 27년간 신장 질환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1,500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콩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기상 직후 첫 1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68세 한미선님의 실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1년간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화장실부터 다녀온 뒤 곧바로 설탕이 잔뜩 든 믹스커피 3봉지를 뜨거운 물에 타서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단맛이 하루를 깨운다며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습관 때문에 지난 여름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고 일어나서 세수부터 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 믹스 3봉지를 머그컵에 털어넣고 주전자로 팔팔 끓인 물을 부었습니다. 달콤한 향이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절반쯤 마셨을 때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온몸에서 땀이 쏟아졌습니다. 옆집에 사는 조카가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의 5배 반이었습니다. 콩팥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었던 겁니다. 의사는 최소 3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미선님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31년간 매일 아침 마시던 그 달달한 믹스커피가 콩팥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미선님은 입원 중에 신장내과 전문의를 만났고 그 분으로부터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꾸라는 엄중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퇴원 후 한미선님은 커피 믹스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대신 기상 직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45분 후에 담백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국물 간도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5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2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9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빠른 회복은 매우 드물다고 했습니다. 한미선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커피는 점심 식사 후 2시간 뒤에만 마십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미선님의 사례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콩팥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 내용이 필요한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도움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콩팥은 놀랍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콩팥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그 행동들이 정말로 안전한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공복 커피.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커피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카페인 폭탄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콩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콩팥으로 가는 혈관들이 갑자기 쪼그라듭니다. 특히 실핏줄처럼 가느다란 모세혈관들이 꽉 조여지면서 피 공급량이 45%나 줄어듭니다. 이 순간 콩팥은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것과 같은 극심한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더 끔찍한 건 도미노 반응입니다. 콩팥이 살아남으려고 안지오텐신이라는 응급 호르몬을 마구 쏟아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응급 호르몬이 혈압을 30에서 50까지 폭발적으로 올려버립니다. 치솟은 혈압 때문에 콩팥 속 100만 개의 여과 장치, 바로 사구체들이 하나씩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 찢어진 사구체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69 세송민주님의 경우를 보시면 더욱 생생합니다. 20년간 매일 아침 공복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대용량을 마셨는데 어느 날 아침 소변이 콜라처럼 진한 갈색인 걸 발견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심한 혈뇨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콩팥의 역과 장치가 손상되어서 빠져나오면 안 되는 적혈구가 소변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카페인의 또 다른 무서운 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뼛속 칼슘을 강제로 빼앗아 가는 겁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연구 결과 공복 상태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 4시간 동안 소변으로 나가는 칼슘량이 평소에 4배 반이 됩니다. 이 칼슘들이 콩팥 안에서 서로 뭉쳐돌처럼 굳어집니다. 신장 결석의 68%가 바로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61세 이경희님은 매일 아침 블랙커피 대신 달달한 바닐라 라떼를 마셨습니다. 부드러우니까 위에 순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훨씬 더 위험했습니다. 라떼에는 액상과당과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어서 혈당과 중성지방을 동시에 폭등시킵니다. 네. 치솟은 혈당과 지방 때문에 콩팥이 포도당과 지방 덩어리를 걸러내려고 과로하게 되고 결국 지방간성 신증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아침 5시부터 7시까지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자연적으로 가장 높이 치솟는 시간입니다. 이때 커피까지 마시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정상의 7배까지 폭등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호르몬은 콩팥 조직을 직접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단단하게 굳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콩팥이 돌멩이처럼 딱딱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을 분해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4시간이면은 카페인이 몸에서 빠져나갔지만 70대가 되면 18시간에서 24시간까지 걸립니다. 아침에 마신 커피의 카페인이 다음날 아침까지 콩팥을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상 직후에는 따뜻한 보리차나 결명자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십시오. 최소 45분 후에 식사를 하시고 커피는 식후 2시간 반이 지나서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콩팥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공복 커피가 여러분의 콩팥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다음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무엇을 가장 먼저 드셨습니까? 둘째, 짠 국물로 시작하는 아침 식사, 한국인의 아침상에서 빠질 수 없는 그것, 바로 뜨끈한 국물입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미역국, 콩나물국까지. 우리는 국물 없는 아침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국물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뜨끈하고 짭짤한 국물 한 그릇이 여러분의 콩팥에 매일 염분 폭탄을 터뜨리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6세 정수연님은 평생 대전에서 살면서 멸치 육수에 시래기를 넣어 끓인 국을 매일 아침 2그릇씩 먹었습니다. 시래기가 변비에 좋다며 된장도 듬뿍 넣고 새우젓도 한 숟가락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갑자기 손과 발이 동시에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장갑도 끼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놀라서 재검사를 지시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인의 15%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혈액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의 7배였습니다. 그 의사는 한 달 안에 투석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평생 기계에 묶여 살아야 한다는 선고를 받은 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그 국물 한 그릇에는 소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김치찌개 한 그릇에는 소금 7g,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소금 8g이 들어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소금 섭취량이 5g인데 아침 국물 한 그릇으로
하루 권장량을 2배 가까이 초과해버리는 겁니다. 이 많은 소금이 몸속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치솟습니다. 우리 몸은 이 농도를 낮추려고 세포 안의 물을 혈관 안으로 쏟아붓습니다. 혈액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 뛰고 혈압이 치솟습니다. 높아진 혈압이 콩팥의 실핏줄들을 찢어버립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나트륨이 콩팥 세포 핵소까지 침투한다고 합니다. 64세 임재희님의 경우를 보시면은 매일 아침 짬뽕 라면을 끓여 드셨는데 국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들이켰습니다. 25년간 이런 식으로 드시다가 콩팥에 나트륨 결정체가 쌓여서 신로는 고염분 신증이라고 부르는데 한 번 생기면은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싱겁다고 생각하시는 국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역국, 콩나물국, 북어국 모두 숨은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특히 시판되는 다시다나 액젓에는 글루탐산 나트륨과 각종 화학 향미료가 들어있어서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런 인공 첨가물들이 콩팥 세포막을 직접 뚫고 들어가 염증을 일으킵니다. 70세 홍정혜님은 건강을 생각해서 집에서 직접 다시마로 우린 국물만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함정이었습니다. 다시마 자체에 나트륨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들어있거든요. 다시마 5장으로 우린 국물에는 소금 내 그램에 해당하는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국물의 나트륨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나트륨이 콩팥 세포 안으로 강제로 침투하면 세포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부푼 세포들이 서로 밀착되어 혈관을 짓눌러 버립니다. 혈액이 흐르지 못하면서 콩팥 조직이 서서히 괴사합니다. 죽은 조직 자리에는 딱딱한 흉터가 생기면서 콩팥이 쪼그라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침 국물의 염분을 4분의 1로 줄이십시오. 된장이나 소금 대신 표고버섯과 양파로만 우린 담백한 육수를 사용하십시오. 김치도 흐르는 물에 3번 헹구어서 염분을 빼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 자체는 3분의 1만 드시는 것이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아침상에 오르는 모든 국물이 콩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야 괜찮겠지만 20년, 30년 이렇게 계속하면 결국 투석 기계 앞에 앉게 됩니다. 오늘 아침 국물에 소금을 얼마나 넣으셨습니까? 셋째, 물을 마시지 않는 습관 물 없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화장실 가기 싫다는 이유로, 아니면은 단순히 습관이 없어서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콩팥에 매일 사막 같은 가뭄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62세 강수진님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물보다는 음료를 좋아해서 아침에는 과일 주스나 스포츠 음료만 마셨습니다. 물은 맛이 없다고 하면서 하루에 기껏해야 반 컵 정도만 마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갑자기 허리 오른쪽이 바늘로 찌르듯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삐끗한 줄 알았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져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콩팥에 큰 돌이 5개나 박혀 있었던 겁니다. 가장 큰 돌의 크기가 땅콩만 했습니다. 의사는 즉시 내시경 시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술비만 400만 원이 넘게 나왔고 회복 기간만 한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시술 후에도 콩팥 기능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8시간에서 9시간 동안 한 방울의 물도 들어오지 않는데 숨을 쉬면서 피부로 땀을 흘리면서 계속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혈액은 걸쭉한 참기름처럼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이 진득한 혈액이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을 지나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심한 탈수 상태가 되면 콩팥은 마지막 남은 수분 한 방울이라도 아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소변을 최대한 농축시켜서 물을 재활용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변 속 칼슘과 요산과 수산이 서로 뭉쳐서 결정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신장 결석의 씨앗입니다. 한 번 생긴 작은 결석은 진주조개의 진주처럼 계속 커져서 결국 콩팥을 막아버립니다. 더 무서운 건 만성 탈수입니다. 67세 오상훈님의 경우를 보면 젊을 때부터 물을 거의 안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도 참고 갈증을 느끼면 탄산음료나 에너지 드링크로 해결했습니다. 60대 후반이 되면서 서서히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콩팥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돌처럼 딱딱해지고 있었거든요. 만성 탈수가 콩팥을 망가뜨리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은 혈액 속 노폐물 농도가 꿀처럼 걸쭉해집니다. 콩팥은 이 걸쭉한 노폐물을 걸러내려고 무리합니다. 과로한 콩팥 세포들이 하나씩 죽어갑니다. 죽은 세포 자리에는 섬유 조직이 자라나고 결국 콩팥이 콘크리트처럼 굳어집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또 다른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혈액 순환이 나빠져서 콩팥으로 가는 산소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산소 부족으로 콩팥 세포들이 질식사하기 시작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허혈성 급성 신부전이라고 하는데 한 번 손상되면 절대 복구되지 않습니다. 대한신장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배정민님은 아침에 물 대신 커피와 홍차와 녹차만 마셨습니다. 수분을 섭취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히려 탈수를 가속화시킵니다. 카페인이 콩팥을 자극해서 소변을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마신 것의 1.5배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물 부족이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독소가 농축된다는 겁니다. 충분한 물이 없으면 몸속 독소들이 희석되지 않습니다. 진한 독소들이 콩팥에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만성화되면 콩팥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소용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 한 잔을 7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십시오. 천보다 약간 높은 온도가 좋습니다. 찬물은 위벽을 자극하고 뜨거운 물은 식도에 부담을 줍니다. 45분에 걸쳐 천천히 마시면 콩팥에 무리 없이 수분이 공급됩니다. 하루 필요한 물의 양은 체중 1kg당 30ml입니다. 60kg이면 1.8리터, 대략 물컵 9잔 정도입니다. 이 중 40%는 아침과 오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생명이고 특히 콩팥에게는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물을 몇 잔 드셨습니까? 넷째, 아침 공복 진통제와 가공식품. 아침에 몸이 뻐근하다고 일어나자마자 진통제부터 찾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머리 아프면 타이레놀, 무릎 아프면 이부프로펜, 허리 아프면 소염 진통제.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으니까 별 생각 없이 드시죠. 그런데 이 습관이 콩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72, 새 윤대식님의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8년간 매일 아침 관절염 때문에 소염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사서 드셨는데 하루에 5알씩 드셨으니까 한 달이면은 150알, 1년이면은 1800알이 넘게 드신 셈입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 갑자기 목이 퉁퉁 붓기 시작하더니 숨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서 검사해 보니 콩팥이 거의 다 망가져 있었습니다. 진통제가 콩팥을 파괴하는 과정을 아십니까? 진통제의 주성분인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보호 물질을 차단합니다. 이 물질이 없으면 콩팥 혈관이 쪼그라들어 혈류량이 60%까지 줄어버립니다. 혈액이 안 들어오니까 콩팥이 산소 부족으로 질식하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 직접적인 세포 살해입니다. 68세 김영숙님은 편두통이 심해서 매일 아침 아스피린 4알씩 드셨는데 아스피린이 콩팥 세포의 유전자를 공격했습니다. 유전자가 손상되면 세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어서 죽게 됩니다. 죽은 세포들이 쌓여서 콩팥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아침 공복에 진통제를 먹으면 독성이
20배로 증가합니다. 66세 최은정님의 경우를 보면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진통제를 드셨는데 위산과 만나면서 더욱 강력한 독성 물질로 변했습니다. 이 독성 물질이 혈액을 타고 콩팥에 직행해서 네프론을 하나씩 녹여버렸습니다. 가공식품으로 아침을 뜨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64세 박선영님의 끔찍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치즈 핫도그로 20년간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간편하고 고소해서 매일 같은 제품을 드셨죠.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콩팥 기능이 정상의 30%밖에 남지 않았고 혈액 속 인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가공 육류에 들어있는 인산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핫도그 한 개에는 자연식품의 20배에 달하는 인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인공 인산염은 몸에 흡수되자마자 콩팥을 집중 공격합니다. 콩팥이 과도한 인을 걸러내려고 무리하면서 네프론이 하나씩 망가집니다. 더 끔찍한 건 발색제와 보존료입니다. 고려대학교 의료원 연구에 따르면 67세 신동욱님은 매일 아침 햄 4장씩 구워서 드셨는데 햄에 들어있는 아질산 나트륨이 콩팥 혈관을 막아버렸습니다. 이 화학물질이 혈관 벽에 들러붙어서 혈전을 만듭니다. 혈전이 콩팥의 미세한 혈관을 막으면 그 부분의 콩팥 조직이 썩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통제는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십시오. 반드시 식후 50분 후에 드시고 가능하면 의사와 상담하여 콩팥에 부담이 적은 약으로 교체하십시오.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으로 아침을 드십시오. 계란, 두부, 현미밥처럼 가공하지 않은 신선한 재료가 콩팥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드시는 그 약들과 가공식품이 콩팥을 조용히 죽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떤 약을 드셨고 무엇을 드셨습니까? 이렇게 4가지 아침 습관이 콩팥을 파괴하는 과정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콩팥을 살릴 수 있는지 실천 가능한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기상 직후 따뜻한 보리차 천천히 마시기. 70세 최동훈님의 놀라운 회복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0개월 전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3.6까지 올라가서 의사로부터 투석 준비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상 수치가 0.9 이하인데 거의 4배가 넘었으니 콩팥이 거의 다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체념했고 본인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동훈님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아침 습관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일이 기상 직후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찬물도 뜨거운 물도 아닌 천보다 약간 높은 온도의 보리차를 입안에서 굴려가며 8분에 걸쳐 마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장에 부담 없이 콩팥에 수분이 부드럽게 공급됩니다. 보리차를 마실 때는 한 모금씩 음미하듯 천천히 삼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면 위장이 놀라고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8분에서 10분에 걸쳐 350ml, 대략 컵 한 잔 반 정도를 천천히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리차의 온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벽을 자극하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반대로 너무 뜨거운 물은 식도에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청아 비슷한 40도에서 43도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면 됩니다. 보리차를 마신 후 45분 동안은 절대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이 시간 동안 보리차가 위장을 통해 소장으로 이동하고 혈액으로 흡수되어 콩팥으로 전달됩니다. 콩팥은 이 수분을 이용해서 밤새 쌓인 노폐물을 걸러내고 배출합니다. 이 소중한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5달 후 첫 번째 검사에서 크레아틴인 수치가 2.9로 떨어졌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9개월 후에는 2.3, 1년 후에는 1.5까지 내려갔습니다. 투석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 정상 범위로 회복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보리차의 양도 체계적으로 계산해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1kg당 12ml의 보리차를 기상 후 1시간 15분에 걸쳐 나누어 마시십시오. 60kg이면 720ml, 대략 물컵 3잔 반 정도를 천천히 마시는 거죠. 한 번에 많이 마시면은 콩팥에 부담이 되니까 20분마다 한 컵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일 아침 소변 색깔과 냄새와 거품을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진한 갈색이면 탈수 상태, 연한 노란색이면 적당한 상태, 거의 투명하면 과수분 상태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수분 섭취량을 조절하십시오. 여러분은 오늘 아침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마셨습니까? 둘째, 저염 자연식으로 아침 식사하기 69, 새 서현숙 님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단백뇨가 심해서 소변이 거품으로 덮여 있었는데 아침 식단을 완전히 뒤바꿨습니다. 짠 국물 대신 무염 황태국을 끓였는데 소금 대신 무와 대파와 표고버섯으로만 맛을 냈습니다. 간이 너무 심심했지만 참았습니다. 김치도 흐르는 물에 3번 헹구어서 염분을 완전히 빼고 드셨고, 가공식품은 식탁에서 완전히 추방했습니다. 6개월 만에 단백뇨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염 식단이라고 해서 맛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소금 대신 다양한 천연 재료를 사용하면 됩니다. 표고버섯 육수, 다시마 육수, 황태 육수를 진하게 우려서 사용하면 깊은 감칠맛이 납니다. 마늘, 생강, 양파, 대파 같은 향채를 많이 사용하면 싱거운 맛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같은 고소한 기름을 서너 방울 떨어뜨리면 풍미가 살아납니다. 아침 식탁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컵라면처럼 염분이 높은 국물 요리는 피하십시오.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 육류도 절대 금물입니다. 젓갈, 장아찌, 고추장, 쌈장 같은 발효 양념도 염분이 높으니 조심하십시오. 대신 드셔야 할 음식들도 있습니다. 계란찜, 두부조림, 시금치나물처럼 담백한 반찬이 좋습니다. 고구마, 단호박, 당근, 브로콜리처럼 자연스럽게 단맛이 나는 채소도 좋습니다. 현미밥, 흑미밥, 귀리밥처럼 가공하지 않은 통곡물이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할 때는 천천히 오래 씹어 드십시오. 급하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한 끼 식사에 30분 이상 시간을 들이십시오.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도 빨리 느끼고 과식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아침 식탁에는 무엇이 올라왔습니까? 셋째, 커피는 식후 2시간 반 뒤에 66세 장명희님은 더욱 과학적으로 접근했습니다. 평생 마셔온 아침, 커피를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타이밍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공복에는 절대 마시지 않고 아침 식사 후 2시간 반이 지나서야 커피를 마셨습니다. 식후 2시간 반이면 음식이 위장에서 소장으로 완전히 내려가고 혈당도 완전히 안정됩니다. 이때 커피를 마시면은 공복에 마실 때보다 카페인의 충격이 75% 정도 줄어듭니다. 콩팥 혈관도 덜 수축되고 칼슘 배출도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커피의 양도 대폭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한 잔으로 엄격히 제한하십시오. 에스프레소 더블샷,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 같은 고카페인 음료는 피하십시오. 대신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거나 커피에 두유를 섞어서 카페인 농도를 낮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커피 대신 다른 음료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결명자차, 둥굴레차 같은 곡물차는 카페인이 없고 콩팥에 부담도 없습니다. 루이보스차, 페퍼민트차, 캐모마일차 같은 허브차도 좋은 대안입니다. 따뜻한 생강차도 상쾌하면서 건강에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복 커피를 절대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커피가 좋아도 콩팥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식후 2시간 반 뒤에만 마시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콩팥 부담이 80% 정도 줄어듭니다. 여러분은 오늘 커피를 언제 마셨습니까? 넷째, 약은 반드시 식후에 자연식품으로 식사하기
진통제나 건강보조식품을 드신다면 반드시 식후 50분 뒤에 드십시오. 공복에는 절대 약을 먹지 마십시오. 음식이 위장에 충분히 있을 때 약을 먹으면은 위상과 음식이 약을 감싸서 독성을 3분의 1로 줄여줍니다. 콩팥에 가는 부담도 훨씬 적어집니다. 진통제는 가능하면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아플 때마다 약부터 찾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십시오. 관절이 아프면 따뜻한 찜질을 하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두통이 있으면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십시오. 꼭 약을 드셔야 한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콩팥에 부담이 적은 약으로 교체하십시오.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이 이부프로펜 계열보다 콩팥의 부담이 절반 정도 적습니다. 하지만 어떤 약이든 장기 복용은 위험하니 최소한으로 줄이십시오. 가공식품은 아예 식탁에서 지우십시오. 햄, 소시지, 베이컨, 햄버거, 피자, 컵라면, 냉동 만두 같은 것들은 콩팥의 적입니다. 대신 신선한 자연식품을 드십시오. 계란, 두부, 고등어, 닭가슴살처럼 가공하지 않은 단백질이 좋습니다. 빵도 조심하십시오. 시판빵에는 설탕, 트랜스 지방, 방부제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빵을 드시려면 집에서 직접 만들거나 무첨가 천연효모 빵을 선택하십시오. 현미밥이나 귀리죽이 빵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가공식품을 드셨습니까? 다섯째, 기상 후 45분 황금 시간 만들기. 가장 중요한 변화는 45분 황금 타임 만들기였습니다. 기상 후 45분 동안은 절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보리차만 조금씩 마시면서 몸을 깨웠습니다. 이 시간 동안 가벼운 맨손 체조와 깊은 호흡을 했는데 이것이 콩팥 혈류량을 40%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바로 벌떡 일어나지 마십시오. 천천히 몸을 깨우십시오. 누운 상태에서 팔다리를 쭉쭉 펴고 몸을 좌우로 천천히 돌려보십시오. 4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후에 침대에서 내려오십시오. 일어나서도 급하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천천히 화장실을 다녀오고 세수를 하고 보리차를 마시십시오. 이 모든 과정을 45분에 걸쳐 천천히 하십시오. 급하게 움직이면 혈압이 급격히 변하고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심호흡을 25호회 정도 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콩팥에 산소 공급이 증가합니다.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맨손 체조를 5분 정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45분 동안은 스마트폰도 보지 마십시오. 텔레비전도 보지 마십시오. 그저 내 몸에 집중하십시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디가 불편한지 어디가 아픈지 확인하십시오. 이런 시간이 쌓이면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45분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이렇게 콩팥을 살리는 5가지 아침 루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간단합니다. 보리차 마시고 싱겁게 먹고 커피는 나중에 야근 식후에 천천히 움직이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 긴 내용을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47년간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확실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45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45분 동안 여러분이 하는 선택들이 콩팥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실 것인가, 보리차 한 잔을 마실 것인가, 짠 국물을 드실 것인가, 담백한 식사를 하실 것인가, 진통제를 드실 것인가, 자연 치유를 선택할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10년, 20년 후 여러분을 투석실로 보낼지 건강한 노년을 보내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잘못된 아침 습관으로 콩팥을 망가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부종이 옵니다. 발목, 손가락, 눈꺼풀이 붓기 시작합니다. 신발이 안 들어가고 반지를 빼기 힘듭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색깔이 탁해집니다. 숨이 차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식욕이 없어지고 체중이 줄어듭니다. 혈액 검사를 하면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정상은 1 이하인데 2, 3,
4로 올라갑니다. 4 이상이 되면 투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투석은 일주일에 4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 가서 기계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목이나 팔에 인공혈관을 만들고 굵은 바늘을 꽂아 피를 빼서 기계로 걸러낸 후 다시 몸에 넣습니다. 투석을 시작하면 삶의 질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행을 갈 수 없습니다. 멀리 가려면은 투석 병원을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음식도 제한됩니다. 물도 제한됩니다. 하루에 800ml 컵 3잔 반만 마실 수 있습니다. 피로감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경제적 부담도 큽니다. 한 달 투석비가 수백만 원입니다. 반대로 올바른 아침 습관으로 콩팥을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가벼워집니다. 부종이 없어지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소변이 맑아지고 피로가 줄어듭니다. 혈액 검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약을 줄일 수 있고 병원 갈 일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자유롭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해외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과 산책을 가고 봉사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경제가 부담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편안합니다.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당장 무엇을 실천하시겠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둘째, 45분 후에 저염 자연식으로 아침 식사를 하세요. 셋째, 커피와 진통제는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이 간단한 3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콩팥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한 달 후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고 5달 후면 소변 색깔이 맑아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9개월 후면 혈압이 안정되고 1년 후면 혈액 검사 수치가 완전히 달라져서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소 5달은 지켜봐야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고 1년은 해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콩팥은 회복이 느린 장기지만 한번 회복되면은 평생 건강을 보장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콩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장기입니다. 심장이 멈춰도 심폐소생술로 되살릴 수 있지만 콩팥이 망가지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투석을 받거나 이식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을 아침 45분만 신경 써도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기와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침 습관을 바꾸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함께 건강한 콩팥,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